지역 소멸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새로운 부울경이 다시 시작합니다. 2015년 지역 상생 발전의 해법을 찾기 위해 시작된 지역 대포럼. 2017년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018년 분권과 상생을 위하여. 2019년 상생을 넘어 광역연합으로. 2020년 동남권 메가시티로. 2021년 부울경의 기대와 제안. 그리고 2022년 오늘 새로운 부울경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KNN과 UBC 동남권 발전 협의회가 함께 마련한 2022 지역 대포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NN 아나운서 박철규입니다. BNK 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6개 경제 권역 중에서 인구 순유출 규모가 가장 큰 곳이 바로 부산, 울산, 경남, 즉 동남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대 청년층의 비율이 약 60% 이상을 차지했죠. 20대라는 나이를 고려해 봤을 때 아무래도 교육과 일자리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유출은 지방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지방의 소멸은 지역의 위기를 뜻하죠. 그리고 그 위기는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민선 8기 새로운 지방 정부가 출범을 한 해입니다. 새로운 부울경,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에서는 민선 8기 부산, 울산, 경남의 미래 비전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이룩할 해법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2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 그 시작을 알릴 개회사를 KNN 이호상 사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로운 부울경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에 주제 발표를 해주실 박형준 부산시장님, 김두겸 울산시장님, 박완수 경남지사님, 또 공동 주최를 해주신 동남권 발전협의회 전호환 상임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수도권 초집중으로 비수도권은 산업과 고용위기, 고령화와 인구 급감 등으로 갈수록 피폐해지고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위기에 처한 부울경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모색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울경은 2020년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에서 울산 마이너스 6.8%, 경남 마이너스 5.4%, 부산 마이너스 3.5%로 세 개 시도가 나란히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또 최근 10년간 동남권의 순유출 인구는 28만 8천 명으로 국내 6개 경제 권역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경남이 11만 8천 명, 부산 11만 5천 명, 울산 5만 5천 명입니다. 순유출 인구의 대부분은 10대에서 30대였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부울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힘을 하나로 뭉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을 비롯해서 프랑스와 독일 등 여러 선진국의 지자체들이 광역 협력을 통해서 지역별 특화 산업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동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뿌리가 하나이면서 800만 인구와 한국 제2의 경제력을 가진 동남권이 간사이를 비롯한 선진국 지자체들이 하는 광역연합을 하지 못할 리 없습니다.
부울경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그것이 초광역 경제 동맹이든 행정 통합이든 명칭에 관계없이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확대와 지방대 집중 육성 등 비수도권을 위한 다양하고 획기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과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부울경 전체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동남권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 발전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마련한 지역 대포럼의 취지와 의미 그리고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향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KNN 이호상 사장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2022 지역 대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동남권 발전 협의회 전호환 상임위원장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남권 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전호환입니다. 창원의 대기업에 근무하는 한 청년의 하소연입니다. 직장도 좋고 거주 환경도 좋은데 사귈 여성이 없어 주말에는 서울로 가 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5년을 사귄 후 결혼해서 창원으로 오자고 하니 단번에 헤어지자고 했다고 합니다. 만날 여성이 있어야 결혼을 할 텐데 서울로 직장을 옮기려고 한다라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모두 서울로 몰려듭니다. 수도권 인구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이미 50%를 넘었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대학생과 청년을 고려하면 수도권 인구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정치, 경제, 기업, 대학, 문화 등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대학은 수도권에 40% 이상 몰려 있습니다. 거점 국립대학인 부산대학이나 경상대학마저도 최초 합격자 90% 이상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23개 대학 가운데 7개 대학만 살아남는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이럴진데 울산과 경남은 더 심각합니다. 더욱이 청년과 인재가 수도권에 몰리니 지역의 첨단 산업 유치는 불가능하고 전통 산업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사라져 지방이 몰락하는 이유입니다. 해답은 수도권 일극 중심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부울경이 하나로 뭉쳐 메가시티로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메가시티가 아니면 행정통합으로도 가야 합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했던 2019년 부울경을 하나로 묶기 위해 동남권 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세계 시도의 민감한 문제의 조정, 감시 및 자문 역할에 각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부울경 동수로 구성된 민간인 2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였습니다. 경남은 서부 지역 개발이 소외되는 점을 우려합니다. 울산은 부자 도시의 옛 영광을 되찾고자 합니다. 모두가 옳은 말입니다. 이 모두를 이루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와 집중화가 필요합니다. 교육, 문화, 의료, 교통시설은 규모의 경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인프라 구축 없이 개별 도시에 아무리 투자해도
젊은이들은 오지 않을 것이고 공장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가덕 신공항과 2030 월드 엑스포의 우선 수혜자는 부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이들은 경남의 낙후 지역은 물론 울산의 옛 영광을 찾아줄 불쏘시개가 될 것입니다. 2030 월드 엑스포 명칭을 부산, 경남, 울산 월드 엑스포로 바꾸기를 제안합니다. 부울경 모두가 힘을 합쳐 반드시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2030 부울경 월드 엑스포는 가덕 신공항 조기 완공은 물론 부울경 강력 교통망을 단번에 구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러스트 벨트가 되어버린 동남권 공업 벨트를 썬벨트로 부활시키고 청년이 몰려오는 활기찬 부울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리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여기 계신 세 분의 시장님과 도지사님을 칭송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KNN과 UBC 동남권 발전 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2022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부울경 시도지사들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 부울경,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그리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청사진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주신 부울경의 지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한수 지사님, 김두겸 시장님 다 개인적으로는 호영호재하고 제가 다 형님으로 모시는 분들입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그 뜻을 같이 해서 KNN이 매년 뜻깊게 주최하는 지역 대포럼 행사에 같이 하게 돼서 더욱더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부산 경제를 이끌고 계신 많은 회장님들도 오시고 또 이 학계의 그 유수한 학자들께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사실 뭐 다 서로가 공감하는 그 토대 위에서 오늘 포럼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 바퀴로 돌고 있습니다. 외발 자전거 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국토 11%의 수도권이 50%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 GRDP의 48%를 그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고 또 뭐 이것저것 지표를 대면 될수록 지역에서 이 지방정부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결국 사람, 기업 또 이 돈과 물자가 한 곳으로 집중되는 이런 현실이 저는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그동안 놀랍고 무시무시한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녀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우리 기업들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 K컬처 때문에 그렇고 또 대한민국의 그런 성취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이고 또 삶의 질이나 국민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서 보더라도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선진국 가운데에서도 발전한 선진국과 정체하는 선진국이 구별이 됩니다. 정체한 선진국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와 일본입니다. 이들 나라는 20, 30년 전의 국민소득이나 지금의 국민소득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바퀴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도 파리지엔이 아니면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도쿄도 도쿄 일국주의를 넘어서서 지역 발전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두 나라의 특징은 과도한 중앙 집권주의, 관료주의와 그리고 수도권 일국주의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국민소득이 30년 전 국민소득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독일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특히 미국과 같이 그 대국이 지금도 3, 4% 경제 성장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은 50개의 혁신 거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100개의 혁신 거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 거점마다 대학이 혁신의 중심 허브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대학과 산업이 연결이 돼서 기업이 함께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혁신 역량입니다. 영국 30년 전, 20년 전에 영국은 시커맸습니다. 마치 늙은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영국이었는데 지금 영국이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맨체스터, 리즈, 리버풀, 에딘버러, 영국은 곳곳에 새로운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냈고 그 지역이 다 지역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또 지역 특성화 발전이라고 하는 혁신 전략을 통해서 여러 군데가 혁신 거점이 되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 바퀴로 나라를 굴리니까 영국이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지난 20, 3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하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이나 프랑스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의 바퀴로 돌리던 시대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바퀴로 돌아가는 최소한 두 바퀴로 돌아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세 바퀴, 네 바퀴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야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뭔가 사명을 갖고 침대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을 정말 이렇게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부산과 울산과 경남, 남부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바퀴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느냐,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저는 있고 또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그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이전을 많은 사람들이 왜 멀쩡한 본사를 서울에 두면 되는데 지방에 내려와 갖고 이렇게 말썽을 피우느냐? 안 그렇습니다. 산업은행의 역할이 뭡니까?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정책금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과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금융의 역할을 하라고 산업은행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서울은 산업은행 없어도 이미 너무나 자원이 많고 너무나 많은 금융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산업은행이라도 이 지역에 내려와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정책금융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지역 경제를 활력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바퀴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산업은행이 제대로 기여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산업은행이 내려와서 부산만 위하겠습니까? 경남, 울산, 남부권 전체가 그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또 우리 부산, 경남, 울산에는 항만이 있고 그래서 선박금융이 있고 그런 선박금융과 새로운 산업을 위한 정책금융이 결합이 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산업이 일으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산업이 서울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만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이 집중의 피해와 부작용을 심화하게 됩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호 부총리가 이제 새로 돼서 정책을 크게 바꾼다고 합니다. 고등교육의 자율성을 주고 특히 광역
지방 정부하고 지역의 대학들이 연대를 해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겠다. 옳은 정책입니다. 이전에 썼어야 될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반드시 구현해서 지역의 대학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산업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제 허브 도시가 되고 남북권 전체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바퀴로 되려면 국제화돼야 됩니다. 세계화돼야 됩니다. 세계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람과 인재와 돈이 몰리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문화의 힘이 대단히 큽니다. 문화와 관광, 이것을 우리가 국제화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화와 관광과 관광의 분야에서 우리가 키워야 될 그 힘은 엄청나게 큽니다. 부산에 오면 요즘 많은 외국인들이 오지만 놀랍니다. 너무 아름답다고. 이런 도시가, 홍콩 같은 도시가 여기에 또 있었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콘텐츠와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 콘텐츠와 이런 것들을 잔뜩 넣어서, 그래서 정말 부산을 오면 부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남도 가고 전남도 가고 울산도 가고 경주도 가서 이곳 벨트를 정말 문화 벨트와 관광 벨트로 만든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올 것이고 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수도권이 갖고 있지 않은 그 바다가 없는 그런 삭막한 도시보다는 바다가 있는 이런 아름다운 도시에서 사람들은 기업을 하고 쉬려고 하고 또 새로운 교육을 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은 안 됩니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덕도 공항을 우리가 물류공항으로 만들어서 그 물류공항을 통해서 부산에 오는데도 30분, 창원 오는데도 30분, 나아가서 여수 가는데도 1시간 거리의 광역 교통망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교통체계를 통해서 부울경이, 나아가서 전남이 다 하나의 벨트로서 움직여야 그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새 시도지사와 전남지사가 만났습니다. 그런 어떤 새로운 벨트를, 특히 관광 벨트를 구성하는 사업에 함께 노력을 해보자라는 데 의지를 모았습니다. 저는 저희가 초광역 경제동맹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초광역 경제동맹의 의미가 단순히 행정을 모으자, 뭐 힘을 모으자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갖는, 교통을 같이 세우고 교통이 기반이 돼야 물류가 제대로 흐르고 물류를 같이 세우면서 금융을 함께 활용을 하고, 그리고 문화 콘텐츠와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위한 R&D 투자와 그리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들을 함께 개발을 하고 함께 그 인프라를 깔고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부울경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바퀴로 저는 우뚝 서는 것, 그것이 다 여기 모이신 모두의 바람이고, 그게 부산과 부울경과 남북권을 살리는 길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두 개의 바퀴로 굴리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라고, 그 결정적 계기가 2030 엑스포 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행사의 개최가 아닙니다. 이 엑스포로 개최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등록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는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깔 수가 있고, 만약에 가덕도 공항을 엑스포 유치라는 과제가 없었다면 2030년까지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엑스포라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2035년까지 미루어져 있던 것, 언제 될지 모르는 공항이 2030년 이전에 되는 것이고, 그 엑스포 유치가 있기 때문에 가덕도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권 전체를 1시간으로 엮는 광역 교통망 체계와 또 그 가덕도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그 물류가 이 지역의 새로운 물류 신산업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환 총장이 말씀하셨듯이 이름을 부산 엑스포라, 그건 뭐 도시 이름을 쓰니까 그렇지만 부울경 엑스포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부울경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바퀴로 우뚝 서는 그런 계기로서 우리가 2030 엑스포를 바라보고 또 그것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 유치를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의 주제 발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 이어서 울산광역시의 주제 발표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울산의 미래를 위해 씨앗을 뿌리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장 김두겸입니다. 오늘 참으로 뜻깊은 이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 부울경 그동안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감하는 부분은 이 수도권이 일극하는 함께 막아내야 되고 함께 대응을 해야 된다. 이 규모의 경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하지 않고는 도저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제우선적인 이 교통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컨트롤에서는 100%다 동의를 하고 함께 하지만은 그 내용을 따져보면은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이양해 주지 않으면은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선언적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한번 뒤돌아보자 해서 저희들 경제 동맹 쪽으로 턴을 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이렇게 이 통치하는 수단이 아직까지도 하나는 공권이고 하나는 조세권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아무리 형식적으로 컨트롤을 만들어내도 정부에서 권한 이양 그리고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바는 상계 도시가 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인 경제 동면으로서 다시 좀 더디더라도 발걸음을 뚜벅뚜벅 한번 걸어보자 해서 명칭을 바꾸고 형태와 모양은 똑같이 가더라도 저희들 부울경 이 경제 동맹으로 맺고 다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우리 이 부울경이 이 남부권이 힘을 합하면은 그래도 수도권하고 그래도 약간의 대응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를 위해서 울산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한민국의 경제의 한 14% 정도 그동안 견인차 역할을 했고 대한민국의 엔진 역할을 했던 것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면은 울산은 여러모로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 전호양 우리 총장님 또 박영준 우리 시장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인재 유출, 젊은 유출 이런 부분이 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인프라는 정말 울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로 울산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참 고민도 많고 또 좀 더디지만은 이제 그런 말을 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말씀을 제가 좀 줄이기를 하고 수도권이 우리 따라가기 위해서는 수도권은 지금 이 자동차로 달리지만은 사실은 우리 이 지방은 스카이 퐁퐁 타고 쫓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더 잘하게 하느냐 여기에 제가 답이 있다 생각하고 울산은 울산다워야 되고 울산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을 어떻게 다시 한번 극대화할 것이냐 여기에 제가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잠시 울산의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면적은 약 1.7배 정도 되지만은 아시다시피 저 파란 부분이 그린벨트입니다. 과거에 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저 파란 부분이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이런 식으로 형성되면서 그린벨트가 도심의 외곽에 이렇게 있었던 부분인데 광역시가 되면서 저 전체가 광역시가 되면서 도심 속으로 이렇게 그린벨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도시의 발전, 염담화도 안 돼 있고
그리고 토지 활용 이용 측면에서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울산다움을 이게 나타낼 수 있느냐? 바로 울산은 공업지구니 많고 공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울산에는 이 토지를 좀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제일 먼저 저런 그린벨트를 좀 활용해서 이 기업들이 상값에 공장을 짓고 저곳에 일을 하시는 근로자를 위한 이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무장상 무양심인데 국민을 덕다시게 배부리고 잘 먹고 잘 사게 해줘야 우리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가치관, 도덕감, 그리고 사회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최우선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울산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상값에 공장과 아파트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인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것이 바로 울산이 새롭게 살아나는 부분은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울산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 이 일자리 늘어날 것이냐는, 그동안 우리 산업의 변천을 본다면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지금 4차 산업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1차 산업에 뭐 여러 형태, 2차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은 울산은 이 3대 주력이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화학, 이 3대 주력 사업이 있고, 요즘은 이제 비철 금속까지 4대 주력 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더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에너지가 그 산업의 변천의 주도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 뭐 석탄을 떼다가 석유를 떼다가 가스를 떼다가 지금은 전기와 수소입니다. 암모니아입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어떻게 변환시키면서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자면 부전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수입을 해와서 거기서 조립을 하고 팔아먹는 그런 지역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R200 탄소 국경세, 탄소를 어떻게 저감할 것이고 그걸 어떻게 발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울산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3대 주력 사업을 이 초경쟁력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바로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라든지 수소 도시라든지 또 전기라든지 미래차라든지 또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이 조선에 대한 인적분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 풀을 어떻게 이용해서 첨단 산업화 갈 것이냐, 이것이 울산이 나갈 방향이고, 특히 우리 수소 같은 경우에도 울산은 부성수소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수소를 만들고 또 바로 소비하는 것도 울산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국내 최초로 2조 원을 들여서 울산에 전기 자동차 공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이 잘하는 게 4대 주력이다. 이 비철금속이라든지 화학이나 조선이 자동차는 울산에 몰아준다면은 울산서 그 사업을 성행시킬 것이고 발전시켜서 그러한 역할들이 그 주변에 번져나가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 제가 대통령께 그런 말씀했죠. 이 기업을 분산하는 것보다는 울산이 갖고 있는 장점에 집중 투자하고 선택해 주는 것이 옳은 정책 방향이다. 그래서 울산이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러한 풍토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울산의 입장이고, 또 정책도 우리 시정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울산은 실제로 뭐 모두에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일만 하는 도시였습니다. 공장이 있으니까 일하고 와서 자고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미없는 도시가 대전이랍니다. 그 다음 재미있는 도시가 울산이랍니다. 노잼 도시라는데, 그래서 울산이 어쩌면 꿀잼 도시를 만들 것이냐. 아까 우리 정 교수님도 말씀 주셨는데
대학이 하나 갖고 있는 그 주변에 이 대학 문화는 캠퍼스 문화라는 게 굉장히 이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지 경제의 선순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울산 그런 대학도 별로 없습니다. 인재들이 청년들이 연애할 때도 없어 가버립니다. 아무리 연구소에서 월급을 많이 줘도 현대중공업, 현대장교자가 평택으로 다 갔습니다. 왜 가느냐? 사람이 없답니다. 월급을 많이 주더라도 어울릴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이 또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자기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 생각했는 것이 바로 울산의 울잼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천혜의 자연 요건들이 참 많습니다. 영남 발포서라든지 또 해안을 끼고 있는 방아지라든지 정자라든지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 관광 특구라든지 또 산악 관광 특구를 만들어서 뭔가 좀 머물 수 있는 관광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체류형 관광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적어도 7시간 정도는 있어야 그 지역에서 식사라도 한번 합니다. 울산은 산업관광도 연간 한 70만 명 정도 옵니다. 현대자동차, SK, S-오일, 현대중공업 구경만 하고 자러 가든지 밤으로 가기는 죄송하지만 부산 다음 해운대 다 와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주 다 가버립니다. 울산은 버스 공기만 날리고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울산에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산업은 산업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다른 한 축은 이런 문화 관광 산업을 좀 만들어내자. 그래서 우리 꿀떡 없는 산업으로 대화강에다 뭐 여러 가지 저런 시설도 또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머물고 여기서 놀 수 있는 거,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곳을 좀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연을 좀 관광 벨트화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울산에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울산이 좀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울산이 잘 사고 울산이 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한 만큼 그 지역의 역할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좀 커질 것이다. 그러면서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울경이 함께 동방 상생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GRDP가 6만 4천 GRDP 정도 됐습니다. 대한민국 당연 1위였고 세계 3위 도시였고 가장 젊은 도시였고 가장 역동적인 도시가 울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울산이 많이 어렵습니다. 다시 울산다운 울산을 만들어서 다시 울산이 잘 살도록 울산이 젊은 도시를 만드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호선 KNN 사장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도겸 시장의 주제 발표였습니다. 네, 김도겸 울산시장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 대한민국 지역대 포럼 새로운 부울경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어서는 박완숙 경남도지사를 모실 차례입니다. 부울경의 현재와 미래 비전과 전략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대한민국 지역대 포럼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우리 이호상 대표님과 KNN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경남을 포함한 부산, 울산 지역에 아마 지도자들께서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을 모으면 제가 볼 때는 부울경의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수수한 경남민입니다. 제가 경남에서 태어났고
경남에서 자랐고 경남에서 학교를 나왔고 이때까지 평생 경남에서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경남에 대한 애정이 큽니다. 물론 부산, 울산을 포함한 것이죠. 저는 경남 도청이 부산에 있을 때 도청에서 근무를 했고 울산이 우리 경남 안에 있을 때도 도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부산, 울산을 포함한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나라를 구한 한산 대첩을 비롯한 그 지역도 우리 경남이었고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에서 최후의 보루로서 나라를 지켜냈던 것도 저는 부산, 울산을 포함한 우리 경남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국가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이루어냈지만은 저는 부산, 울산을 포함한 우리 경남이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산 수출자이죠. 창국가산업단지, 울산의 석유화학공업단지, 또 우리 부산의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물류 중심지,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산업화로 이끌었고 또 부정선거에 항거했던 3.15거나 독재에 항거했던 우리 부마 민주항쟁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초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경남은 많은 분들이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참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물론 전국의 인구가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부산, 울산을 포함한 우리 경남 지역의 인구가 가장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그것도 젊은 청년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도의 국장을 할 때 우리 경남도의 모습, 그때가 90년대였습니다. 도정을 맡고 나서 지금의 우리 경남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 울산, 부산을 포함한 우리 경남 지역의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경남은 2020년도 경제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 4%라는 걸 보고 저는 우리 경남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부울경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저는 대안이 있느냐 뭐 세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그냥 그대로 가는 방법. 현재 그대로 가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부울경 특별연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박완수가 제일 부울경 특별연합을 먼저 반대했다. 저는 그렇다. 제가 총대를 매라고 하면 매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루아침에 부울경 특별연합을 반대한 것 절대 아닙니다.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을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하면서 간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저는 뭐 후보 시절부터 이것은 아니다고 이미 주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도지사가 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제도나 그런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법에 광역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가 있고 자치단체 조합이 있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자, 행정협의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과거에 많이 해봤습니다. 별 효과 없었습니다. 자치단체 조합 여러분 잘 아시는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자치단체 조합입니다. 공동 업무 처리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경의 연합을 통해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불경특별연합 자치단체 조합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까? 특별한 재정적인 혜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광역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서 양산을 거쳐서 울산으로 가는 광역철도, 아마 대표적인 광역 업무라고 우리가 지금 세계자치단체가 지난번에 특별연합 만들 때 내놓은 정책입니다.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걸 불경특별연합이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불경특별연합이 추진하는 것보다 국토교통부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이나 권한을 주지 않고 업무만 떠넘기게 되면 나중에 불경특별연합이 일만 떠안게 되고 잘못하면 오히려 더 어려운 지경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창원시장 할 때 정부가 국가항, 옛날에는 장성포항, 진해항, 하동항, 고현항 전부 다 국가항이었습니다. 이걸 2007년도에 전부 지방항으로 경남도로 각 시도로 넘겨버렸어요. 자, 그 항구에 대해서, 항만에 대해서 관리가 도가 됩니까? 투자 하나도 못합니다. 방치 상태죠. 그런데 마산항은 국가항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흰남노가 왔을 때 마산항에 차수벽,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린 차수벽, 해양수산부가 투자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창원시가 만든 게 아니고 경남도가 만든 게 아닙니다. 자, 지금 2030 엑스포 부산 북항에서 하지 않습니까? 누가 투자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제에 대한 권한이나 사무에 대한 권한이나 재정에 대한 권한 주지 않는 지방분권은 허상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특별연합이라는 것이, 불경특별연합이라는 것이 1년에 자 청사 몇백억 들이가 지어야죠. 공무원 200명 정도 상계시가 3분의 1씩 해가지고 모아야죠. 그리고 매년 운영비가 공무원 인건비로 비롯해서 2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처리하는 권한이 뭐 70개 사업 30조 아닙니다. 각 시도가 하는 거 다 그냥 모아놓은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부산, 양산, 울산 가는 광역 업무는 지금 저희들이 경제 동맹해가지고 9명, 3명, 9명 해서 조금 더 인구가 공무원 수가 늘어납니다만 거기서 얼마든지 경비 안 들이고 우리 상계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노력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임을 안 만들어도 공동 업무에 대해서는 부산, 울산, 경남이 각자 하던 거는 70, 30조 다 각자 하고, 왜 기존 하는 업무를 모아가지고 또다시 공무원 뽑아가지고 또다시 건물 만들고 의회 만들고 돈 들여가면서 왜 할 겁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특별연합은 오히려 만들어 놓으면 잘못하면 이거 없애기도 쉽지 않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이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뺏고 뺏기고 이런 상황으로 역사적으로 흘러왔습니다. 또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은 과거에 한 식구였습니다. 한 가족이었습니다. 옛날에 참 서로 잘 나갈 때는 독립시키고 분가도 하고 해서 각자 따로 놀았지만은 이제 어려워지면 한 가족으로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합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아니라 바로 부울경의 통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는 우리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남이 서로가 서로 걸 가지고 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플러스 게임을 해야 된다. 그것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옛날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통합이 어렵다고들 이야기하는데 통합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하고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의 정치 지도자들이 나선다고 하면 저는 생각할 때 만약에 부울경이 통합을 하게 되면 여기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수도권과 8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양극체제 형성이 가능하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규모의 경제도 가능하고 또 균형 발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호환 총장님께서 서부 경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도지사와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부산시장은 당연히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경남도에서는 당연히 경남도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자치단체가 되면 균형 발전이 가능한 거죠. 부산에 오는 효과를 진주나 창원으로 보낼 수 있고 진주에 오는 여러 가지 이익과 경남의 자연 환경을 부산이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서로가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보완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PK 지역에서 정치권에서도 제가 볼 때는 한 목소리가 가능할 거 아니냐. 우리 주민들이 제안하고 주민투표나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의회 의견 수렴을 해서 특별법 만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 때 우리는 이 준정부적 권한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집만 키운다고 해서 수도권에 절대 대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특별법을 만들면서 그게 특별한 재정적인 권한과 준정부적인 권한을 우리가 받게 되면 정말 새로운 자치단체, 새로운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나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노력하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이 되면 우리 부울경이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특별연합도 어렵고 부울경 통합도 어렵지만은 이왕 우리가 마음을 먹고 통합을 하려고 하면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 특별연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은 그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 이야기가 옳은 방향일 수도 있고 또 공감하는 분도 계시고 공감하지 않는 분도 계시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의문이나 저희 입장을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완석 경남도지사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 박완석 지사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부울경 시도지사들의 주제 발표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안, 새로운 부울경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산, 울산, 경남의 시도지사 발표를 통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 부산과 울산, 경남의 방법과 과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가리키는 방향과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의 바퀴로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불경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희망의 씨앗을 함께 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KNN과 UBC 동남권 발전 협의회가 함께 마련한 2022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 저희는 올해 포럼을 정리하고 내년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